저도 이제 우리 애들이 하도 좋아해가지고 그 특히 골든 노래를 되게 듣다 보니까 거의 뭐 수능 공지곡 수준으로 들어오는데, 농심이 자사 농심몰에서 K-팝 데몬 헌스터 협업 제품을 사전 예약 판매한 결과 그냥 1분 40초 만에 완판됐대요. 1000세트가. 신라면 컵 디자인에다가 주인공인 루미, 미라, 조이 캐릭터를 입혔다고 하고요. 2차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일단 농심 관계자는 2차 판매 이어 향후 추가 판매를 몇 차까지 진행할 땐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넷플이랑 협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라이센스를 가지고 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급등했습니다. 그 캐대언 수혜주로 갑자기 이제 올라탄 거예요. 얘네들도 골든 올라탔듯이 이런 식으로 올라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망해 보면 좋을까요? 이 단기 모멘텀이 있고요, 중장기 관점이 있어요. 이럴 때는 단기 모멘텀은 그 주가 탄력성을 확보할 단기 모멘텀이 좀 이제 돼줄까 말까 돼주고 있는 상황이죠. 한정판이 1분 만에 완판됐다. 그래갖고 주가가 엄청나게 반등을 했습니다. 얘네가 37만 원대까지 밀렸다가 얘네가 실적이 안 좋았고 막 밀렸다가 지금 이것 때문에 막 올라가요. 그리고 하반기에 좀 좋아질 거라 그러니까. 그 MG하고 팬덤 소비력을 확인시킨 이벤트고, 시장에선 실적 개선보다는 스토리 이슈 모멘텀을 좀 주목을 하는 거죠. 단기적으로 움직일 때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텐츠 협업은 단기 주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역할을 해준 거죠. 그리고 지금 K-팝 데몬 헌스터에서 주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K 먹방, 김밥, 라면 이런 건데, 불닭도 거기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농심이 좀 거기서 각인이 될 수 있는 각인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중장기 효과는 뭐예요? 구조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이거는 농심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글로벌 MZ세대 고객 접점 확대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매출이나 영업이익, 즉 숫자로 찍히는 거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한다 못한다? 많이는 못해요. 이거 1000세트 그거 나갔다고 뭐 하겠어요. 1000세트 솔직히 말해갖고 뭐 얼마 하는데, 그 1000세트 하면 얼마야 저거. 1500원짜리 그 나가봤자 그거 얼마 하겠어요. 얼마 안 해요 그거. 근데 이제 콜라보 개수가 이게 나올 정도는 아니다. 즉 제품은 한정판 성격이고 일회성 판매 중심이고, 이게 매출에 기대했다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브랜드 가치를 얼마나 강화했느냐, 그래서 장기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보셔야 되는 게, 해외 법인이 좀 부진해요. 삼양에 비해서. 그러니까 삼양은 잘 나가고 얘네 부진하고, 이북이 영업이익도 좀 컨셉 미달이었고, 특히나 북미 쪽에서 프로모션 비용에다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중국 쪽도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이 마니아층들을 형성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마니아층을 형성하면 어떻게 돼요? 삼양식품 되는 거예요. 하반기 모멘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원래 있던 모멘텀은 신라면의 투움바가 유럽 출시가 되는 거죠. 신규 성장축이 기대되는데, 드셔보셨어요? 이거 투움바라고?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불닭볶음면도 옛날에 그랬어요. 어른들은 잘 몰랐어요. 50대 형님들만 돼도 아우 그거 매운데 뭐하러 먹냐 그걸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뭔지 다 알잖아요. 한 번씩은 드셔보셨고, 제일 매운맛 핵불닭 이런 거 못 드셔도 이제 이거를 약간 그 까르보나라 같은 식으로 먹으면 좀 덜해요. 그거 드시는 분들은 계신 것 같아요. 카레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원툴이었던 게 원소스 멀티유즈가 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알리게 된다는 건데, 사실 신라면은 농심 신라면을 생각을 하지만 거기서 투움바를 얘기를 한다? 약간 그게 불닭볶음면 같은 느낌으로 끈적한 느낌인데, 저는 괜찮게 먹긴 했어요. 근데 기대치에 막 엄청난 불닭인가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좀 괜찮긴 했고, 이게 마니아층이 형성되면 이것도 뭐 투움바도 무슨 투움바 무슨 투움바 무슨 투움바 되고, 저는 거기다 페페론치노를 뿌리고 파슬리 좀 뿌려서 먹고 하니까 맛있더라고요. 요것도 이제 재조리 해먹는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유럽 쪽으로 간대요. 유럽에서 어떻게 되느냐. 근데 마침 캐대언이랑 맞아 떨어지면 조금 긍정적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효과로 라면에 대한 인기가 올라갔는데, 라면 하면 농심이다, 그리고 이제 투움바다, 이렇게 바통 터치를 해주면은 긍정적 효과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번에 캐대언 관련주로 국내 인식 정도가 아니라 실제 소비자들한테 각인되는 게 필요한 거고. 자 보세요. 지금 우리 테이블님도 투움바 매운 크림 소스 느낌, 그리고 기아님은 오뚜기 진라면만 먹는데, 또 마니아들은 그렇게 하시죠. 약간 매콤하니 맛있더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박한금님 투움바 아웃백 짱인데, 그러니까 아웃백에 있는 그 투움바 파스타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그런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저한테 처음 들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잼나님처럼.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요, 기호가. 근데 사람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먹다 보면 좋아지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보다 보면 좋아지고. 아니 뭐 트로트 가수 A씨, 난 좀 처음에 별로였는데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다 그러니까 같이 좋아져.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데요. 팬덤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익숙해지면 또 익숙함에서 오는 또 즐거움이 있거든요. 입에서 오는 것도 땡기고 자극적이잖아요. 먹는 게. 그래갖고 요게 어떻게 되는지는 좀 지켜보시는 거고 잘 가는 그 예전에 말씀드린 1등은 1등인 이유가 있다. 삼양이 그때 이제 110만 원에서 막 목표 주가 올라갈 때도 1등인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때도 농심은 계속 40만 원 앞바뀌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미국에서 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을 좀 제한하는 조치,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아닌데 이제 허가 품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직접적으로 있는 뭐 시안 쪽에서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 그래갖고 삼전이나 SK 하이닉스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것들인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우리는 지금 예외 국가였거든요. 예외 기업 VEU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예외 기업에서 우리도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생기는 거고 야 좀 좋아지나 했더니 이게 진짜 무슨 일이야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둘씩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저는 요 분석 기사만 가지고 오면 재미없잖아요. 기사만 읽으면 되니까 이걸 가지고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아주 자료를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겁니다. 몰래 보시면 돼요. 예. VU의 지유가 철회됐다. 지난 31일 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BIS라고 하는데 이 지난 29일 중국 법인의 VEU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철회한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VEU 지위가 철회된 게 악재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으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등을 반입할 때마다 미국으로부터 개별 수출 허가를 이제 받게 된 겁니다. 이 두 기업은 바이든 정부 시절인 2023년 지위를 받았고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VU 철회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그래도 좀 그냥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한숨 돌렸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BIS가 기존 공장의 운용용 장비 반입은 허가하는데 증설이나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는 반입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거 그대로 해. 근데 그러면은 레거시 중에서 별로 좋지 않은 것들 낸드도 급을 올리지 말고 지금 정도만 하는 거 급 올려서 할 거면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첨단 반도체 생산 지금보다 기술력이 올라가는 반도체 굴기를 하는 데 있어 갖고 한국 기업들도 지금 이제 예외 없다라고 한 거고요. 두 기업에 주어진 유예 기간은 12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철회는 12월 31일부터 지금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무엇이 그럼 달라지는지 살펴보면은 운영 유지용 장비는 라이선스 심사 통해서 허용 의향, 증설, 기술 업그레이드 목적 장비는 불어 방침 명시로 캐파 확대, 노드 전환이 사실상 무게. 그러니까 어렵게 써놨는데 업데이트 못 한다는 거예요. 업데이트 해갖고 좋은 장비 만들려면 좋은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못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제 워딩을 하자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라라는 거죠. 그럼 허가가 당장 나냐? 그것도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직격 대상은 뭡니까? 삼성 시안의 낸드, 하이닉스 우시의 D램입니다. 시안 공장은 전체 낸드의 35에서 40%, 우시의 D램은 40%, 비중이 적지가 않습니다. 장비 공정 전환 지연되면 원가나 수율이나 기술 로드맵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해주면 좋죠. 오늘 전화해갖고 해줘요 그러는데 예. 정책 지정학적 맥락으로 보자면 미국은 운영은 허가해줄게. 근데 업그레이드 증설은 좀 어려울 거야. 불허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불허인지 아니면은 조건부 허가인지 이게 그러니까 불허 수준이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중국 반도체 역량 확장 차단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좀 보낸 거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수입 관세 100% 반침을 공언을 했잖아요. 미국 내에서 생산 투자하면 빼줄게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한숨 돌렸던 거잖아. 우리 미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미 투자 협상 레버리지로 VEU 철회가 활용될 소지가 남아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20일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또 이제 지렛대 삼아 갖고 협상하고 그래가지고 중국 쪽에서의 어떤 모습들을 좀 이제 협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로이터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정부는 공급망 안정을 명분으로 미측과 협의 중으로 전해지고요. 이것도 로이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외신을 통해서 정해진 내용을 제가 그냥 가지고 온 겁니다. 외신 일일이 오늘 안 보여드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상황을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정된 거긴 한데 협상 여지는 있다. 120일간의 유예 기간 동안에 지금부터 12월 31일까지. 근데 결국에는 미국 측과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도 결국에는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VU 철회하고 미국 수출은 뭐예요? 다른 문제입니다. 검증된 최종 사용자 철회는 미국산 장비 소프트웨어를 중국 공장으로 들여오는 대중국 수출 라이선스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운영 유지용 장비는 허가 의향, 증설 기술 업그레이드용 장비는 불허가.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지금 거는 다 허가해 줄게. 근데 여기서부터 업데이트하는 것들이 장비가 들어갈 땐 우리한테 허가 받아야 되고 이제 들고 나는 거 우리한테 허가 받아야 돼. 지금 중국에서 만든 메모리 칩을 미국으로 팔 수 있느냐 문제가 별개라는 거예요. 수입 금지 규정은 아닌데 관세 원산지 규정이 큰 변수라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규칙이 생긴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안 되니까 그냥 거기다 반영시키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중국 공장의 기술 수준하고 규제 인계치 좀 어렵게 써놨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수출 통제의 첨단 기술은 D램 18 하프 피치 나노미터 요거 이해합니다. 낸드 128단 이상 로직도 요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요. 삼성시안이 지금 236단 전환 진행을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업그레이드 할 때는 장비 반입이 어떻게 돼요? 까다로워지겠죠. 이거 이렇게 전환할 때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SK하이닉스 우시도 10나노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운영 유지 허가는 가능한데 이제 노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얘네들도 계속 그 장비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니까 그걸 라이선스가 묶이게 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실제로 구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문제일까요? 첫 번째 법적 허용성입니다. 중국산이라도 미국 수입 자체는 가능한데 이번 조치는 장비의 중국 반입 문제예요. 제품의 미국 반입 금지가 아니라 중국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는지 그것부터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원산지하고 관세 가장 큰 비용 장벽이 되는 걸로 반도체의 원산지가 웨이퍼가 만들어진 곳이 기준이라는 미 관세 국경 보호청 유권 해석이 존재하니까 중국에서 웨이퍼 찍으면 중국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산 반도체 저거는 이제 코드명인데 세션 301 관세가 2025년도에 50%까지 상향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하고 2025년도에 시행했는데 업계 공지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팔 수는 있어도 가격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법적 허용성, 미국 반입 금지가 아니라 그 중국 반입이 문제라는 거죠. 거기다 이제 운영상의 리스크, 이로 인해서 허가 지연이 문제인 건데 운영 유지용 장비 허가 의향을 밝히긴 했는데 이걸 그러면 허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허가를 어떻게 해줘야 돼? 신속하게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에 길이 막혀 있어요. 길이 막혀 있는데 여기 이제 싹싹싹싹싹 들어가는 원래 그 하이패스 도로였는데 하이패스 도로에다가 이제 하이패스 안 쓸게요. 여기에 이제 검문을 강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도로가 밀려요, 안 밀려요? 밀리겠죠. 사람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면 하이패스보다 밀린다고요, 기계보다. 그러니까 근데 기계가 검증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검증이 굉장히 빡빡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신속성이나 안정적 승인이 미지수가 되는 거죠. 안정적 승인이라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 안정적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왜 통과가 안 됐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생산성이 좀 밀리고 그다음에 수율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미세 업그레이드가 계속 밀려. 그럼 원가나 품질 경쟁력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확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수출 불가는 아닌데 중국산 원산지 관세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미국향 물량은 지금 한국으로 돌릴 요인이 커졌다. 이거 사실은 근데 이거 계속 나와 있던 노이즈긴 한데 결정이 요번에 된 거고 좀 세게 올라올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은 D램이 애초 중국 국내 생산 중심이고 삼성시안이 30-40%, 하이닉스는 D램의 약 40%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이제 삼성의 미국향 D램 공급은 영향이 제한적이다. 낸드는 한국산 비중을 더 늘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VU 철회로 중국 공장 기술 업그레이드 증설이 막히면 장기적으로는 중국발 물량의 원가 품질 경쟁력은 악화되겠죠. 지금 이대로 보면은 미국향은 더더욱 비중국산 생산 거점으로 재배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삼성, SK 하이닉스는 그럼 딜레마가 생깁니다. 현재 기술 고도화 추진이 필수예요. 이게 기술을 올려야지 지금 첨단 반도체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기술이 맨날 올라가는데 낸드가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고 236단까지 D램도 쭉 지금 미세화, 고단화가 필요한 건데 고도화, 고단화, 미세화 장비는 증설 업그레이드 범주예요. 근데 BIS 허가 거부될 소지도 있다라는 거죠. 신규 투자 로드맵이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늦춰질 확률이 봉쇄까지는 사실은 조금 오바긴 한데 이거는 늦춰질 확률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수준으로 유지만 하면 어때? 그건 상관없다며.
그러면 이제 운영용 장비만 그냥 반입되는 수준이라는 가정인 건데 생산은 계속 가능하겠죠. 근데 장비 교체하고 업그레이드가 계속 지연이 되겠죠. 수율하고 원가 경쟁력이 약화되겠죠. 반도체는 나노 단위 경쟁입니다. 초격차입니다. 몇 개월 늦어져도 글로벌 경쟁사 대비 성능이나 단가 격차가 벌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내부에 있는 로컬 업체들한테는 그냥 싸게 납품할 수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한 거죠. 전략적 파장은 뭐냐면 삼성전자는 시안 낸드는 전체의 30-40%. 이거 고단화 못하면은 평택 미국 테일러 공장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 이거를 좀 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테일러 공장 비중을 늘려라 뭐 이런 것들. SK 하이닉스는 우시가 지금 40%인데 HBM 같은 고부가 영역하고 달리 범용 DRAM 중심이라서 상대적 충격은 더 클 수 있고 HBM은 한국, 미국 생산 중심이라 반응이 어려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공통적으로 중국 생산은 범용 제품이고 성능 따라가기 한계 오고 첨단 제품은 한국 제품이고 미국에서 생산하는 이 재배치되는 2단 구조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걸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효과는 뭐냐면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신속성에 대한 불확실성, 반도체는 끊임없이 미세화 경쟁, 빠른 업그레이드. 근데 이대로 되면은 계속 개별 허가가 있어야 되니까 뭐 1000건 뭐 예상하잖아요 1년에. 승인 지원만으로도 수율 저하, 원가 상승, 시장 출시 지연, 글로벌 경쟁사와의 타임 투 마켓 격차, 뭐 마이크론, 키옥시아 요런 애들이랑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행정 기준 불확실성, BIS는 운영 유지용 장비는 허용이라고 했지만 정의가 좀 불명확하다라는 거예요. 단순 교체는 허용해줘? 성능이 조금이라도 개선된 장비는 어떻게 할 건데 업그레이드야 아니야? 이런 정의가 아직까지는 좀 불명확해갖고 이거 오히려 그냥 협상해가지고 연말까지 그냥 유예하다가 보류되는 거 아니야?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설비 계획이나 아니면은 앞으로 향후 계획을 짜기가 좀 어려워지고 예측 불가하고 의사결정 자체가 불확실하게 되고 정책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생겨가지고 오늘은 운영 허가, 내일은 추가 제재 이런 식으로 일관성 결여가 되면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키워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속도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인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속도 산업이고 초격차 산업인데 몇 달 뒤에 승인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이 만약에 나오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이거 고객사 입장에서도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면 주문 물량을 한국이나 미국 생산 라인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고 그런 거죠. 그러면은 물량이 넘쳐 그러면 미국에 더 짓겠다 이런 얘기들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수익성이 그러면 좀 떨어지겠죠. 단순히 생산 차질 없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불확실성을 다방면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단계에서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복잡해요 이거 되게. 그래갖고 손실이 불가피하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중국 사업에서 일정 손실이 날 수 있겠죠. 장비 투자 제한되고 자산가치 희석되고 기술 경쟁력 저하되고 매출 이익 감소하고 일부 많이는 아닐 수 있겠지만 결국 이건 뭐예요? 미국 중심 재편 과정에서 불가피한 비용으로 보는 게 맞다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은 야 구체적 손실 비용 아니야 너 혹시 저한테 그러신다면은 이거 불가능해요 지금은. 왜냐면은 규제 범위나 허가 속도나 메모리 가격 사이클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고 메모리 가격도 이렇게 계속 변동이 생기잖아요. 근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이게 범위는 큰데 오차 범위는 삼성 시안의 상반기 매출이 지금 한 영업이익이 한 0.5조 연간 1조 원 정도로 가정하고 하이닉스 우시가 지금 연간 이익이 한 수천억 정도라고 지금 기여를 한번 해봤을 때 첨단 업그레이드가 절반 정도가 막히고 원가 경쟁력이 저하되면 연간 기업당 수천억에서 한 수천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두 개 합쳤을 때 한 1조 원대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요렇게 한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이클에 어떤 해에 물리느냐에 따라 사실은 오차가 좀 커져요. 플러스 마이너스 50%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좀 범위가 커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슈는 뭐냐면 단기적으로 중국 관련 손실 불가피 뉴스가 실적 우려로 반영이 될 수 있어요. 투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 보조금 효과, 글로벌 고객 신뢰 강화가 프리미엄 밸류에이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한마디로 중국 사업의 비용이냐, 미국 중심의 공급만 재편의 기회냐, 이게 손익 계산이 동시에 전개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손실부터 계산을 하겠죠. 지수의 부담, 그게 저는 조금 이제 걱정되는 게 이런 거. 우리나라 이제 지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지수의 4분의 1입니다. 이 두 종목이 흔들리면은 관련 밸류 체인들이 있고요. 뭐 한미반도체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얘네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코스닥 가면은 리노공업, 그 다음 파크 시스템즈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 네페스 뭐 이런 애들 쭉 있는데 이 두 종목 흔들리면 코스피 전체 코스닥까지
조금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얘네들 핵심 드라이브를 걸었던 게 결국 HBM AI 수요였는데 불확실성을 괜히 만들면은 변동성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에도 부담 줄 수 있어서 주목을 해야 되긴 하는데 외국인 유입 자금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내 종목별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달에 외국인이 매도 전환을 조 단위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9월에 각종 이벤트가 조금 우호적이진 않아요. 투자자들이 각별히 더 신경을 쓰고 급하지 않은 매매를 하는 게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외에 수급적 이슈로 바닥을 잡아주거나 아니면은 선물 옵션 이슈나 아니면 얘네들 지수 관련 지수 조절용 이슈가 있어가지고 또 다른 수급 이벤트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번 달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다음 주일 거예요 아마. 지금 준비가 돼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기적인 이슈로 움직일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럼 단기적인 이슈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이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여러분께 쭉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